안녕하세요, 히어로 플래닛의 미토입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영화가 드디어 개봉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앤트맨과 와스프를 MCU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땐 단순히 재밌고 가벼운 영화는 아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쿠키 영상과 더불어 앞으로의 영화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정말 가볍고 유머러스했던 영화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준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가볍게 보다가 인피니티 워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었죠. 단순히 임팩트가 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해석과 의문점,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가지 전개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든 쿠키 영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양자 영역 안에 있던 스칸렉만 살아남고 행크 핌, 자넷 반다인, 호프 반다인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죠. 어찌보면 굉장히 가벼운 쿠키 영상처럼 보여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담겨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화된 개미 혼자 드럼을 치고 있고 그 주변엔 아무도 없는 적막함만이 있었는데요. 인피니티 스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참혹함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냥 별 의미 없는 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타노스의 인피니티 스냅으로 행크 핌, 자넷 반다인, 호프 반다인이 사라지고 양자 영역 안에 있던 스칸렉만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스칸렉이 양자 영역 안에 있어서 살아남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히 선택받아 살아남은 것인지의 부분이겠죠. 만약 양자 영역의 영향이라면 스칸렉에 충전한 양자 영역 에너지는 타노스를 상대할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또 하나의 의문은 양자 영역에서 30년의 세월을 보낸 자넷 반다인은 왜 사라졌는가인데요. 스스로 초능력이 생기고 진화했다라고 표현했던 자넷 반다인마저 스냅으로 사라진 부분은 꽤나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양자 영역 안에 있던 스칸렉은 살아남았다는 것인데요. 정말 양자 영역에 스냅의 영향을 안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일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스칸렉은 양자 영역 안에 갇힌 채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양자 영역도 단계가 구분되어지는 듯 하는데요. 스칸렉이 갇힌 공간은 행크 핌이 자넷을 만난 영역보다는 덜 깊은 검은색과 하얀 빛들이 있는 공간이었죠. 우선 스칸렉이 1편에서 되돌아올 수 있었던 요점은 거대화 기능이었습니다만 그때보다 더욱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대화로는 탈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동료들의 응답이 없는 순간에 스칸렉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탈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넷이 언급했던 시간의 소용돌이, 타임 볼텍스라 표현되는 영역에서 시간여행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스칸렉이 스스로 탈출하거나 혹은 인피니티 워에서 남은 히어로들이 탈출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어벤져스4에서 6, 7살 정도 더 나이가 많은 설정으로 캐시랭의 캐스팅이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 타임 볼텍스로 인해 좀 더 나이 많은 캐시랭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유출 현장 사진에서 나이 많은 아이언맨 역시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평행우주 귀환이 있는데요. MCU에서 양자 영역은 원작의 마이크로버스처럼 다른 평행우주의 개념입니다. 양자 영역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거울처럼 무수히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프랙탈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양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멀티버스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평행우주를 통해 스칸렉이 타노스에 맞서 싸울 히어로들을 새롭게 규합할 수도 있겠죠. 어느 방향이든지 이 모든 것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예상한 미래 중 하나라면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앤트맨 영화 과학자문이었던 물리학자 스피로스 미킬라키스는 인터뷰에서 캡틴 마블과 양자 영역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캡틴 마블은 역대 어벤져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히어로인데요. 그 힘의 원천이 이번에 보여진 양자 영역이고 자넷이 얘기했던 양자 영역에서의 에너지로 진화된 형태가 캡틴 마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의 어벤져스들과 급이 다른 강력한 위력을 선보일 캡틴 마블의 힘의 원천도 이해가 되고 캡틴 마블의 영화 배경이 90년대라는 점 역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90년대의 캡틴 마블은 적당한 수준을 보여주다가 어떤 계기로 양자 영역에 들어가서 굉장히 강력한 히어로로 진화한 후 미래의 쉴드에 합류하게 된 것일 수도 있겠죠. 물론 양자 영역을 통하지 않아도 애초에 강력했던 캡틴 마블이 의도적으로 양자 영역으로 파견갔거나 너무 강력해서 외계 기술에 의해 강제로 갇혔거나 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전개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 영상과 이후 예상 전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캡틴 마블과 어벤져스4가 더욱 기다려지는군요. 앤트맨 시리즈의 감독 페이튼 리드는 앤트맨의 양자 영역을 초 단위로 정지시키고 구석구석 살펴보면 숨겨둔 장면을 찾을 수 있고,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에도 그런 작업을 해놨다고 합니다. 앤트맨 때는 앤트맨이 양자 영역으로 가던 도중 자넷 반다인의 실루엣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에는 캡틴 마블의 실루엣이 또 나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